방송을 들으이소. 함께 목소리를 내주이소. 네, 환기식의 국제시장 동아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황기식 교수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바이든 대통령 이야기부터 좀 나눠볼 텐데요. 취임 6개월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지율이 생각보다 높지 않고 코로나 극복을 제외한 대부분의 항목에서 50% 턱걸이 점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부분부터 좀 짚어보죠. 저는 6개월 동안 상당히 그 미국의 국내 여론이 호의적이라고 봤었거든요. 예. 가시적인 성과도 많이 있었고, 물론 그 취임할 때 워낙 상황이 좋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최악의 상황에서 취임했다라는 그런 조건도 있었거든요. 코로나가 가장 확산이 심할 때 취임했기 때문에 이 부분 6개월 동안 많이 노력했지 않습니까? 취임할 때 하루 신규 확진자가 30만 명 정도였거든요. 예. 6개월 만에 지금 2만 명대로 하락했고 백신 접종에 6개월 동안 가장 먼저 한 게 뭐였냐 하면 백신 접종 확대였잖아요. 예. 그래서 미국에 지금 백신 접종률은 55% 넘어가고 있거든요. 이 부분 상당한 업적이라고 봤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금 아쉽겠어요. 네네. 이거보다는 조금 더 지지율이 높게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했을 겁니다. 지금 한 많이 나오면은 55%, 네. 적게 나오면 50%, 그러니까 50에서 55% 나오기 때문에 역대 대통령 취임 6개월 여론조사에서는 상당히 하위권에 속하거든요. 예. 이 부분 짚어봐야 됩니다. 하나하나 짚어봤을 때도 코로나 대응은 잘했다고 생각하느냐니까 이 부분은 유일하게 60%를 넘어갔습니다. 네. 68%로 나오고 경제는 그러니까 50% 잘했다. 외교 정책은 바이든 그 행정부가 대통령이 외교 정책도 상당히 좀 노력했잖아요. 네. 그 여러 가지 그 업적도 좀 내고요. 그리고 그 트럼프 대통령 때 또 고립주의 같은 것도 많이 수정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런데 이것도 50% 턱걸이 했거든요. 이민 정책은 아예 40% 정도가 잘했다. 상당히 낮은 점수를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억울한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내가 4조 달러 경기 부양 예산을 그것도 공화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시켜갖고 경기 부양도 많이 시켰고 실업률도 좀 하락했고 경제 성장률 전망이 취임 초에는 3.5%인데 올해 지금 6개월 만에 6.8%로 상향 조정됐거든요. 네. 이런 부분도 업적인데 네. 반영이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여기에 대한 분석들은 이제 우리가 해야 되죠. 왜 이렇게 낮은 점수가 나오는 건가? 네. 체감 경기의 개선을 아직까지 느끼기에는 너무 짧았다. 6개월 정도기 때문에 네. 아직 피부로 못 느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지층의 양극화가 아직 너무 극심하다. 이런 부분은 좀 설득력이 있는데 이걸 수치로 자세히 보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6개월 동안 잘했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은 91%가 예스라고 대답했거든요. 그런데 공화당 지지층은 19%에 불과합니다. 네. 너무 이게 그 양극화가 너무 극심하잖아요. 그러니까 평균이 한 50%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리고 경제, 외교, 이민 정책 이렇게 세부적으로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은 80% 이상이 잘했다. 네. 그리고 공화당 지지층은 경제든 외교든 뭐든 간에 무조건 못했다라고 대답하는 비율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이 양극화가 아직 너무 극심하기 때문에 6개월이 지난 지금 남아있는 임기 동안에 계속해서 남은 과제가 아무래도 지지층의 저변을 넓히고 이 분열상을 극복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런 낮은 그 지지율이 보여질 거거든요. 예. 그리고 그 코로나 바이러스도 6개월 동안 대응을 잘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30% 넘는 국민들 중에서 백신을 나는 거부하겠다고 하거든요. 과연 이 30% 백신 거부층을 소위 어떻게 효과적으로 설득할 거냐. 이건 남은 과제라고 볼 수 있고 아까 예산을 4조 달러 정도까지 긴급 예산을 투입을 했잖아요. 이게 공화당이 계속해서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남은 3년 반 동안 추진하려면은 공화당을 어떻게 설득하느냐 이런 것도 노련한 정치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공화당 지지층에서는 너무 못했다 이게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거의 전체적으로 그냥 반반 정도인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뭐 정치적으로 누구를 지지하는지 자기 지지층이 아닌 사람들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하겠네. 자, 다음은 와 이제 기후 위기 시대에 정말 이상 기후 현상이 곳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서유럽
독일, 벨기에 막 최악의 홍수가 덮쳐가지고 지금까지 160명 이상이 사망하고 실종자도 1000명 이상이고 막 그렇던데 지금 사망자가 더 늘어날 것 같다고요? 아우 이거 상당히 좀 심합니다. 예. 유럽 쪽 언론 보도를 보니까 저는 이제 100년 만에 최악 홍수라고 했었는데 예. 유럽 쪽은 거의 사망자 수나 이런 걸 보면 1000년 만에 최악 홍수라고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네네. 사망자 수도 너무 많습니다. 진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아침 들어오기 직전에 지금 살펴보니까 독일에서만 사망자가 156명입니다. 네. 독일에서만. 물폭탄으로. 네. 네. 벨기에도 최소 27명이 사망했기 때문에 실종자가 지금 두 나라 합치면은 1000명이 넘어가거든요. 예, 예. 근데 물이 조금씩 빠지면서 사망자가 지금 시간당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실종자가 1000명이 넘는다는 것이 이게 너무 지금 네. 상당히 안 좋은 증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뭐 하나 다행스러운 것은 교민 피해는 아직까지 우리 한국인 네. 교민 피해는 없다고 했는데 이거 다행이라는 표현은 쓰고 싶지 않지만은 어쨌거나요. 네. 근데 이게 그 요양병원에 이 또 피해가 집중되고 네, 네. 있습니다. 거기 어르신들하고 장애인 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피를 못하기 때문에 한 요양병원에서 장애인 분들이 12명 이상 희생되는 지금 그런 보고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예. 너무 안타깝습니다. 근데 얼마나 비가 많이 내렸냐 하면은 지난주에 14, 15니까 수목 이틀 동안에 네. 쾰른주에 한 주만 하더라도 154mm가 내렸거든요. 네. 그런데 그 한 달 평균 다 잡아본들 80mm예요. 네. 그러면 두 달치 내려야 될 비가 이틀 동안에 다 쏟아붓기 네. 때문에 아무리 재난재해 대책이 잘 돼 있는 독일은 뭐 잘 그런 상당히 앞서 있는 나라로 네. 평가를 하는데 네. 독일에서도 이렇게까지 비가 기록적으로 대홍수면은 네. 어떻게 막을 수가 없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지구 온난화 때문인 거잖아요. 유럽 그렇습니다. 입장에서도 이제 탄소 배출을 줄이는 이런 논의를 더 많이 할 수밖에 없겠네요. 맞습니다. 우리가 한 2주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네. 지금 또 캐나다나 이런 나라들은 살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 사망자 수가 대홍수, 살인 폭염 이게 기후 문제가 코로나 팬데믹처럼 비상 사태로 다뤄야 된다는 네. 거죠. 그래서 독일이 지난 20년간에 기온이 2도 상승했답니다. 평균 기온이. 기온이 2도 상승하면은 공기 중에 아무래도 수증기가 많아지잖아요. 네. 이러면 그 수증기가 또 홍수를 일으킬 수도 있고 이러니까 모든 것이 이 기후 변화 문제이기 때문에 유럽에서부터 탄소 배출은 반드시 줄여야 된다. 이런 여론이 형성되면서 얼마 전에도 지금 보도가 나왔었는데 EU가 유럽연합이 탄소 국경세를 긴급하게 도입을 네. 했잖아요. 예, 예. 탄소를 배출을 많이 하는 방법으로 제조업을 하거나 철강을 생산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일종의 페널티를 물려가지고 수출을 못하게 한다든가 네. 이런 탄소 국경세가 긴급 도입되니까 한국에서 특히 철강 생산 업체 이런 업체들은 얼마만큼의 피해가 있느냐. 이제 피해라고 표현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동참을 해야 되지 네. 데미지라고 표현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세 번째 소식을 좀 살펴볼 텐데요. 영국이 지금 하루 5만 명 신규 확진 그리고 보건부 장관까지 확진이 됐는데 오늘 봉쇄 조치는 해제를 하고요. 또 반면에 프랑스는 문을 닫은 지 9개월 만에 다시 에펠탑 관광객 입장을 허용한다면서요. 영국이 지금 이 부분에 자신이 있나 봐요. 드러나는 현상은 지금 그렇지가 예, 않은데요. 맞습니다. 예. 먼저 보건부 장관 자비드 보건부 장관이 백신 2회 접종했거든요. 네. 아스트라제네카 2회 접종했는데 완료했는데 돌파 감염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에 5만 명 넘게 하루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오늘이잖아요. 19일 날. 오늘이 백신 드디어 규제 자유의 날, The Day of Freedom이라고 자유의 날이라고 했는데 네. 오늘부터는 이제 다 모든 규제를 다 해제합니다. 마스크 안 써도 되고 네. 거리두기 안 해도 되고 하는데 5만 명이 넘게 확진자가 되는데 과연 이렇게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구의 70%가 접종을 완료했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네.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1차 접종자는 성인 인구의 90%를 네. 넘어섰고 2차 접종자도 70%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5만 명 확진되고 6만 명 확진돼도 경증으로 끝날 거지 네. 중증으로 가지는 않을 거라는 그런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각국의 전문가들은 상당히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루에 10만 명 확진자가 곧 될 것이다. 그리고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반드시 경증으로 끝난다는 보장도 없고 네. 영국 특히 런던이 글로벌 여행 허브 도시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모두 다 모방할 수가 있고 이런 정책들을 그래서 영국 내부에 있는 국내 과학자 협회 1,200명이 공개 서한을 보냈는데 조금 비꼬는 말투로 과학자 협회에서 공개 서한을 보냈더라고요. 정부에. 네. 규제 완화 오늘부터 한다고 하는데 규제 완화는 변이 바이러스가 가장 좋아하는 환경일 뿐이다. 네. 이 규제 완화에 가장 좋아할 사람은 변이 바이러스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좀 비꼬는 말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내부에 다른 장관들은 목소리를 안 내나 똑같이 침묵하고 있나 했더니만 주택부 장관이 나는 공개적으로 반대한다고 아주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러면은 영국 국민들은 반응이 좀 어때요? 진짜 영국 마스크 국민- 안 쓰고 다닙니까? 마스크 안 쓰고 다니고요. 어. 이 해제 날을 조금 연기했었잖아요. 예. 원래 네. 지난달에 하기로 했거든요. 네. 6월달에 그 7월달로 한 달 연기하니까 계속해서 데모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네네. 왜 연기하냐고 빨리 빨리 해제하라고. 그 마스크 쓰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그 반응이 우리하고 좀 상당히 다릅니다. 네, 그렇더라고요. 좀 프랑스는요. 네. 프랑스도 또 자신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 에펠탑 방문의 입장을 지난 주말부터 허용했습니다. 사실 1년 동안 에펠탑 문 닫았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모든 공공장소에 관광객을 받아들인다. 뭐 유명 관광지에 이런 게 상징되는 것이 에펠탑이잖아요. 네. 그래서 에펠탑 지난 주말부터 입장을 허용해가지고 물론 하루에 그 최대 입장의 한 절반 정도만 받아들인다고 했지만은 예. 지난 주말에 100% 입장이 매진되더라고요. 아니 뭐 많은 분들이 여기 뭐 영국도 그렇고 해가지고 백신을 접종률이 높다고는 하지만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뭐 알아서들 했겠지만 너무 성급한 게 아닌가 싶고 이러면 또 진짜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른 나라도 좀 모방하게 돼가지고 그런 게 또 너무 걱정입니다. 지난 주말 에이펙 코로나 극복 특별 정상회의가 개최됐는데 이제 백신 생산 확대하고 공정한 배분 노력에 합의했다는 소식이네. 그런데도 그 와중에 또 미국하고 중국은 미묘한 경쟁적 관계도 그대로 노출됐다고요? 전 재밌는 현상이더라고요. 원래 그 에이펙이라는 게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잖아요. 예. 이게 원래 11월에 가을에 이제 초겨울에 개최를 하거든요. 네. 근데 그때까지 계속 기다리나 싶었는데 이 올해는 의장국이 뉴질랜드예요. 이제 의장 순회국이니까요. 예. 뉴질랜드가 긴급히 요청을 해서 11월까지 기다리지 말고 여름에 한번 만나갖고 코로나 논의를 하자고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적절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화상으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다 참여를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뭐 시진핑 주석, 푸틴 대통령 전부 다 화상으로 참석을 해가지고 공동 성명을 발표했는데 예상할 수 있었지만 저는 그런 문장들은 상당히 용기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주요국들의 합의 문장이니까 백신을 최대한 생산한다. 그리고 최대한 공정하게 나눈다. 네. 이걸 약속을 했습니다. 이게 성명으로 예, 공동성명 약속을 했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고 해외 여행을 빨리 재개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 부분도 합의를 했어요. 예. 그리고 세계 경기 회복에 협력을 우리 약속을 한다라고 했고 마지막 부분에 미국은 5억 회분의 백신을 전 세계에 공급하겠다 약속을 한다라고 하니까 네. 중국이 바로 30억 달러, 우리는 30억 달러, 3조 원 넘어간 돈이죠. 개도국을 위해서 코로나 방역을 지원을 약속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좋았는데 네.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한마디를 못했어요. 근데 백신은 파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 경제적인 무슨 조건을 달아서 영향력을 키우는 방안으로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진핑 물론 어떤 특정 국가를 네. 언급한 건 예, 아니에요. 예, 예. 시진핑 주석이 여기에 대해서 또 대립과 이 코로나 사태에서 대립과 분열을 키우는 나라가 있으면 안 되고 어디까지나 통합을 해야 되고 자유롭게 백신을 주고받는 그런 자유무역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또 받았어요. 물론 시진핑 주석도 어떤 나라나 어떤 특정 국가를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주어 목적어는 없습니다만 두 나라의 좀 미묘한 경쟁적인 네. 그런 관계가 좀 느껴졌던 이야기인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이어도의 해양과학기지 성과를 모아서 세계적인 학술제 개최를 하게 됐는데 주요 성과 어떤 게 있습니까? 이호도 해양과학기지 생각보다 관심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예. 잘 알려져 있고요. 벌써 이게 2003년도에 만들었대요. 이번에 자세히 찾아보니까 2003년도에 이게 위치가 어디냐면 국토 최남단이 마라도잖아요. 네. 네. 마라도에서 150km 좀 더 남쪽으로 있거든요. 거기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세계사에서 유례없는 먼 바다에 만들어 놓은 해양과학기지거든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6개 대학 연구팀이 7년 동안 머물면서 네. 여기 연구 성과를 다 모았더라고요. 그 세계적인 학술지에 발표를 했습니다. 연구 성과를 발표를 해서 상당히 지금 관심을 좀 끌고 있습니다. 그럼 좀 잘한 것 같아요. 수온, 네. 우리 동아시아의 그쪽에 동부아시아의 네. 바닷가의 수온, 염도, 해양 탄소 정도, 태양열 복사 이런 것들 다 모아가지고 세계적인 저널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 우리 동부아시아의 해양 오염이나 태풍 경로 연구가
최적지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런 거 사실은 뭐, 예, 교수님 아니면 우리가 이런 거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런 또 연구 성과가 있었네요.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아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황기식 교수였습니다. 예, 오늘 뭐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너무 날씨도 덥고 근데 우리는 또 코로나19도 단디 준비해야 되고 대비해야 되고 그래서 오늘도 마스크 단디 쓰고 손 매매 씻고 예, 사람 많은데 피하고 그다음에 좀 시원하게 지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면서 지내야 되겠습니다. 네, 7월 19일 자갈치 아침에 오늘 조정석이 불렀던 아로하 이 노래 남기면서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갈치 아침에 17,685회 박성환이었습니다. 네, 저는 아나운서 서정모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